1. 실기시험의 전면 개편 필답형에서 작업형으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실기시험의 평가 방식입니다. 기존의 종이에 답을 적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컴퓨터로 작업하는 작업형으로 변경됩니다. 시험 시간 및 구성 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동일하지만 실제 프로그래밍과 SQL 작성을 수행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체화, 구조적 프로그래밍 시 언어 등 설계서를 확인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작성하며 발생한 오류를 식별하고 수정 디버깅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잡어 등 상속, 다형성, 추상화, 동적 바인딩 등 OOP의 핵심 개념을 실제 코드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크립트 언어 활용 파이썬 등 스크립트 언어의 특성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디버깅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라이브러리 활용 단순히 문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앱 구현에 필요한 적절한 라이브러리를 선정하고 구성하는 능력까지 평가 범위에 들어갑니다. 2. SQL 실무 능력 요구 사항 강화. 단순한 쿼리 암기를 넘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제어하는 능력을 상세하게 평가합니다. 데이터 사전 조회 생성된 테이블 목록, 구조, 제약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사전을 조회하는 명령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급 쿼리 작성 조인, 서브 쿼리, 집합 연산자를 활용한 복잡한 데이터 조회를 수행해야 합니다. DB 제어 및 관리, DDL 테이블뿐만 아니라 인덱스 i와 뷰를 생성, 수정, 삭제하는 명령을 작성합니다. DCL 트랜잭션의 완료 커밋과 취소 롤백을 위한 제어 명령을 다룹니다. 데이터 수정 검증 삽입, 변경, 삭제 작업 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3. 필기시험의 현대화 및 범위 확대. 필기시험은 객관식 60문항 1시간으로 진행되며 최신 개발 환경을 반영한 항목들이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UI/UX 및 프론트엔드 기초. UI/UX 개념뿐만 아니라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초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현대적 개발 환경 DevOps와 CI/CD 지속적 통합 배포의 개념, 그리고 소스코드 형상 관리와 백업 시스템 용량 산정 포함에 대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테스트 기법의 구체화 단위 통합 테스트는 물론 블랙박스 및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OSI 7계층, TCP/UDP, 프로토콜, IP 등 네트워크 기초와 함께 운영체제별 기본 명령어 활용 능력을 평가합니다. 요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기존에는 이론적인 지식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했다면 2026년부터는 설계서를 보고 직접 코드를 짜고 DB를 구축하며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는가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합니다. 특히 C, 자바, 파이썬 세 가지 유형의 언어 특성을 이해하고 SQL의 모든 명령군 DML, DDL, DCL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실습 위주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프로그래밍 기능사 필기. 딱 3개만 틀려도 탈락입니다. 특히 변수, 자료형, 연산자. 이 3개에서 매 시험마다 반복 출제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이 파트는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변수. 먼저 변수입니다.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시험에서는 개념보다 규칙을 묻습니다. 변수명 규칙입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수문자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고 밑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int 3NUM 틀린 선언입니다. int NUM 3올 바른 선언입니다. 이 유형은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됩니다. 다음은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은 데이터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자료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int는 정수, 플로트는 실수, 차는 문자, 스트링은 문자열, 불리언은 참과 거짓입니다. 시험에서는 계산 결과의 자료형을 자주 묻습니다. 예를 들어 int와 플로트를 더하면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플로트입니다. 작은 자료형이 큰 자료형으로 자동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맞춰야 하는 기본 문제입니다. 이제 연산자입니다. 연산자는 데이터를 계산하거나 비교할 때 사용하는 기호입니다. 대표적인 연산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엔드, 대입 연산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값 넣기와 값 비교의 차이입니다. 값 넣기 연산자는 는 값을 넣는 대입이고 값 비교 연산자는 값을 비교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바로 오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계산됩니다. 문제 1. 다음 중 올바른 변수 선언은 무엇일까요? int 3num, int num1, int num-1, int num1. 정답은 2번입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공백과 하이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 2. 다음 연산의 결과 자료형은 무엇일까요? int 더하기 플로트. 정답은 플로트입니다. 자동 형변환에 의해 더 큰 자료형으로 변환됩니다. 문제 3. 다음 중 올바른 비교 연산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는 대입, 비교 연산자는 비교입니다. 오늘 핵심 정리입니다. 변수는 규칙을 묻습니다. 자료형은 형변환을 묻습니다. 연산자는 대입과 비교의 차이를 묻습니다. 이 세 개만 정확히 알면 필기에서 최소 5문제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건문과 반복문,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정리해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학습하세요. 조건문과 반복문, 이 파트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특히 if문, for문, while문은 이해 못하면 연속으로 틀립니다. 하지만 핵심만 알면 이 파트는 전부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먼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조건에 따라 실행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가장 기본은 if문입니다. 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if 조건, 실행문. 조건이 참이면 실행되고 거짓이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는 단순 구조보다 결과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 if 12호보다 크다면 참임으로 실행됩니다. if 5가 10보다 크다면 거짓임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if-else입니다. 조건이 참이면 if 실행, 거짓이면 else 실행입니다. 예를 들어 if 어가 10보다 크다면 어가 출력됩니다. 출력 B. 조건이 거짓이면 무조건 else가 실행됩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조건을 보고 무엇이 출력되는지 맞추는 문제입니다.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포문입니다. 포문은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합니다. 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 초기값 조건 증가. 예를 들어 포 int i0 i3 i 0 1 이 총 3번 반복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몇 번 실행되는지입니다. i3이면 3번, i3이면 4번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while 조건, 실행문. 조건이 거짓이 되면 종료됩니다. 조건이 계속 참이면 무한 반복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문제 1.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는 무엇일까요? int 어는 5일 때 if 어가 3보다 크면 어를 프린트합니다. else 그렇지 않으면 b를 프린트합니다. 정답은 어입니다. 5는 3보다 크기 때문에 if문이 실행됩니다. 문제 2. 다음 반복문의 실행 횟수는 초기값 i0부터 시작해서 조건 i5가 참인 동안 실행문이 돌아갑니다. 실행이 끝나면 i는 1씩 증가하죠. i0, i1, i2, i3, i4일 때까지 조건이 참이니까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실행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0, 1, 2, 3, 4. 총 5번 반복됩니다. 문제 3. 다음 코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초기값이 0이고 1씩 증가해서 i가 3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하다가 3이 되면 거짓이 돼요.
종료됩니다. I, D라서 정답은 012입니다. I가 3이 되면 조건이 거짓이 되어 종료됩니다. 오늘 핵심 정리입니다. 조건문은 참거짓 판단이 핵심입니다. 포문은 반복 횟수 계산입니다. Y문은 조건 종료 시점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잡으면 이 파트는 전부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배열과 함수,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만 정리합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학습하세요. 함수와 배열, 이 두 개는 필기에서 반드시 나오는 핵심 파트입니다. 특히 결과 예측 문제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개념만 알고 있으면 바로 점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함수와 배열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함수입니다.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 묶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필요할 때 호출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료형 함수명 매개변수, 실행문, 리턴 값.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매개변수입니다. 매개변수는 함수에 전달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add 3호, 이때 3과 5가 매개변수입니다. 시험에서는 매개변수 값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함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1.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확인. 2. 함수 내부 연산 확인. 3. 리턴 값 확인. 이 3단계로 풀면 대부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열입니다. 배열은 같은 자료형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int AR R31 23. 이 배열에는 3개의 값이 들어 있습니다. 배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덱스입니다.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합니다. ARR0-1은 첫 번째 데이터를 가리킨다는 의미입니다. 인덱스 1번이 가리키는 것은 실제 데이터의 두 번째 칸이라는 의미입니다. 인덱스 2번은 세 번째 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인덱스 접근 문제와 배열 결과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특히 범위를 벗어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문제 1 함수. 다음 함수의 실행 결과는 무엇일까요? 두 정수를 입력받아 더한 값을 돌려주는 add라는 기능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함수 내부에서 return 1을 만나면 연산 결과인 5를 가지고 호출했던 자리로 다시 튕겨 나갑니다. print add 3은 결국 print 5와 같은 의미가 되어 화면에 5를 출력하게 됩니다. 정답은 5입니다. 2와 3이 함수에 전달되고 비계산 결과가 반환됩니다. 문제 2 배열. 다음 배열의 출력 결과는 배열에서 특정 값에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print ARR1을 실행하면 화면에는 20이 출력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0입니다. 배열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ARR1은 두 번째 값입니다. 문제 3 함수 배열. 다음 코드의 결과는 int ARR31, 이 3배열이 있을 때 섬 함수는 ARR0, ARR1을 반환합니다. 정답은 4입니다. 첫 번째 칸은 무조건 ARR0입니다. 세 번째 값 3, 1, 3, 4를 리턴. 오늘 핵심 정리입니다. 함수는 입력값과 리턴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열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는 실행 흐름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이 파트는 대부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만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학습하세요. 객체지향, OOP 파트는 이름만 어렵지 실제 시험에서는 핵심 개념 4개만 알면 끝납니다. 클래스, 상속, 다형성, 추상화. 이 4가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이 파트는 전부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클래스와 객체입니다. 클래스는 설계도, 객체는 그 설계도로 만든 실제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설계도가 클래스라면 실제 자동차는 객체입니다. 코드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클래스를 선언하는 시작 부분입니다. 카라는 이름의 설계도를 그리겠다는 선언입니다. 클래스 내부의 속성 FIELDVARIABL을 정의합니다. 자동차라면 속도라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음을 설계도에 명시한 것입니다. 설계도 카를 바탕으로 실제 객체 누 카를 생성하여 변수 C에 담는 과정입니다. 이때 카는 클래스, C는 객체입니다. 시험에서는 클래스와 객체의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클래스는 설계도, 객체는 실제 생성된 것. 이렇게 외우면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속입니다. 상속은 기존 클래스의 기능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카, void move, 클래스 SPORTS 카 extends 카. SPORTS 카는 카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핵심은 코드 재사용입니다.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자식 클래스가 그대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다형성입니다. 다형성은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move 함수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 타입으로 선언하고 자식 객체를 사용하는 것도 다형성입니다. 시험에서는 부모 타입 자식 객체 형태가 자주 나옵니다. 왼쪽은 자동차라는 일반적인 타입 부모 클래스로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오른쪽은 실제로 스포츠카 자식 클래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게 바로 다형성입니다. 마지막은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는 불필요한 내용은 숨기고 핵심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엔진 구조를 몰라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추상화입니다. 추상화는 복잡한 내용을 숨긴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문제 1. 다음 중 객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계도, 클래스, 생성된 인스턴스, 코드 구조. 정답은 3번입니다. 객체는 실제 생성된 인스턴스입니다. 문제 2. 다음 중 상속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기능 제거, 코드 중복 증가, 코드 재사용, 실행 속도 감소. 정답은 3번입니다. 상속은 코드 재사용을 위한 개념입니다. 문제 3. 다음 코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시 누 SPORTS 카. 정답은 다형성입니다. 부모 타입으로 자식 객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핵심 정리입니다. 클래스는 설계도, 객체는 결과물입니다. 상속은 기능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다형성은 하나로 여러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추상화는 핵심만 남기는 것입니다. 이 4개만 정확히 기억하면 OOP 문제는 전부 맞출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다음 영상에서는 SQL 핵심 개념과 필수 문제를 정리합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학습하세요. 데이터베이스 파트. 필기에서 최소 5문제 이상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용어만 제대로 정리해도 절반 이상은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데이터베이스 기초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모아놓은 저장소입니다. 시험에서는 정의보다 특징을 묻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특징 4가지입니다. 첫째, 실시간 접근. 둘째, 동시 공유. 셋째, 내용 기반 참조. 넷째, 계속적인 변화. 이 4개는 그대로 암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스키마입니다.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3단계 구조로 나뉩니다.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외부는 사용자 관점, 개념은 전체 구조, 내부는 실제 저장 구조입니다. 시험에서는 각 스키마의 역할을 묻습니다. 외부는 사용자 뷰를 의미합니다. 개념은 전체 설계를 의미합니다. 내부는 물리적 저장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입니다. 키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 4가지입니다. 기본키, 후보키, 외래키, 슈퍼키. 기본키는
데이터를 유일하게 구분하는 키입니다. 후보 키는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외래 키는 다른 테이블과 연결하는 키입니다. 슈퍼 키는 여러 개 속성을 조합한 키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기본 키는 중복 불가, 외래 키는 다른 테이블 참조. 이 두 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ER 모델입니다. ER 모델은 데이터 구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엔터티, 속성, 관계. 엔터티는 객체, 속성은 특징, 관계는 연결입니다. 시험에서는 구성 요소 구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엔터티 사물, 속성 정보, 관계 연결.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문제 1.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특징이 아닌 것은 실시간 접근, 동시 공유, 데이터 고정, 내용 기반 참조. 정답은 3번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변화합니다. 문제 2. 다음 중 기본 키의 특징은 중복 허용, NURL 허용, 유일성 보장, 다른 테이블 참조. 정답은 3번입니다. 기본 키는 유일해야 합니다. 문제 3. 다음 중 ER 모델 구성 요소는 테이블, 변수, 엔터티, 함수. 정답은 번입니다. ER 모델은 엔터티, 속성 관계로 구성됩니다. 오늘 핵심 정리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스키마는 구조, 키는 데이터 구분, ER 모델은 구조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잡으면 이 파트는 대부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QL 핵심 개념과 실전 문제를 정리합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학습하세요. SQL 파트, 필기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특히 SELECT, WHERE, ORDER, BY, GROUP, BY. 이 4개만 알면 최소 3문제는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SQL 기본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먼저 SELECT입니다. SELECT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명령어입니다. 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SELECT 컬럼명, FROM 테이블명. 예를 들어 SELECT name FROM EMP. EMP 테이블에서 name을 조회합니다. 시험에서는 무엇을 조회하는지를 묻습니다. SELECT 뒤에는 보고 싶은 데이터가 온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은 WHERE입니다. WHERE는 조건을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형식입니다. SELECT 컬럼명,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 예를 들어 SELECT name FROM EMP, WHERE DEPT IT. IT 부서 사람만 조회. WHERE가 나오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선택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ORDER BY입니다. ORDER BY는 데이터를 정렬합니다. 형식입니다. ORDER BY 컬럼명 ASC, ORDER BY 컬럼명 DESC, ASC 오름차순, DESC 내림차순. 예를 들어 ORDER BY AG DESC, 나이 큰 순으로 정렬. ASC는 생략하면 기본값입니다. 즉 ORDER BY만 쓰면 오름차순입니다. 마지막 GROUP BY입니다. GROUP BY는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습니다. 형식입니다. SELECT 컬럼명, COUNT, FROM 테이블명, GROUP BY 컬럼명. 예를 들어 SELECT DEPT COUNT, FROM EMP, GROUP BY DEPT. 부서별 인원수 계산. GROUP BY는 같은 값을 묶는다. 다음 SQL문의 의미는 SELECT name FROM EMP, 데이터 삭제, 데이터 조회, 데이터 수정, 데이터 삽입. 정답은 번입니다. SELECT는 조회입니다. 다음 SQL문의 의미는
SELECT Name FROM EMP WHERE age 30 30세 이하 조회 30세 이상 조회 30세 초과 조회 전체 조회 정답은 번입니다. age 30 초과입니다. 다음 SQL문의 결과 정렬 방식은 ORDER BY 셀러리 DESC 오름차순 내림차순 무작위 그룹화 정답은 번입니다. DESC는 내림차순입니다. 다음 SQL문의 의미는 SELECT DEPT COUNT FROM EMP GROUP BY DEPT 전체 개수 부서별 개수 데이터 삭제 조건 조회 정답은 번입니다. GROUP BY는 그룹별 계산입니다. 오늘 핵심 정리입니다. SELECT 조회 WHERE 조건 ORDER BY 정렬 GROUP BY 그룹 이 4개만 기억하면 SQL 기본 문제는 대부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JOIN과 서브쿼리 실전 문제를 정리합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학습하세요. 여러분, 코딩 공부 시작하려니 시언어, 자바, 파이썬까지 배울 건 많고 용어는 어렵게만 느껴지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전 세계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딱 3가지 규칙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코딩 뇌를 확실하게 깨워드리겠습니다. 그 3가지 규칙이 바로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3요소인 순차, 선택, 반복입니다. 이 원리는 2026년 개정되는 프로그래밍 기능사 필기시험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뼈대입니다. 자, 비전공자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쉽게 풀어볼까요? 첫 번째는 순차입니다. 컴퓨터는 아주 성실하고 정직한 비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요리 레시피를 적어주면 1번 채소 썰기부터 마지막 접시에 담기까지 적힌 순서대로만 움직이고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차근차근 명령을 실행하는 것. 이것이 프로그래밍의 가장 위대한 대원칙입니다. 실제 코드를 한번 볼까요? 시언어의 printf, 자바의 시스템, 아우트, 파이썬의 프린트. 명령어의 모양은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첫 번째 줄부터 차례대로 실행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중간에 단 한 줄이라도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프로그램이 똑똑해지는 비결이죠. 운전 중에 갈림길을 만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우회전하라고 하면 우회전, 아니면 직진. 이렇게 조건에 따라 실행 경로를 바꾸는 것이 바로 선택 구조입니다. 컴퓨터는 이 갈림길을 통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실제 코드에서는 if와 else를 사용합니다. 시험에서는 점수가 60점 이상인가? 라는 조건을 주고 참이면 합격, 거짓이면 불합격을 출력하는 로직이 단골로 나옵니다. 조건문 뒤에 붙는 실행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기 시험의 합격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반복입니다. 프로그래밍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공장에서 로봇팔이 똑같은 부품을 수천 번 조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 지치고 실수하지만 컴퓨터는 지치지 않고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이 반복의 힘이 거대한 프로그램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로 포문이나 while문을 사용합니다. 1부터 100까지 합계를 구해라 같은 문제는 사람이 하면 한참 걸리지만 반복문을 쓰면 0.1초 만에 끝납니다. 이때 반복을 언제 멈출지 정하는 탈출 조건을 잘 설정하는 것이 프로그래머의 실력을 결정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순서대로 실행하는 순차, 조건에 따라 나누는 선택,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반복. 이 3가지만 조합하면 여러분은 세상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지만 자격증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핵심이니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자, 오늘 영상으로 프로그래밍의 뼈대를 세우셨나요? 이 원리만 알면 어떤 언어도 겁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3요소를 활용해 실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기출문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함께 공부해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 바로 번역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컴퓨터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내부 원리를 알면 언어의 특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오늘 모두의 자격증에서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이 두 번역가의 정체를 완벽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핵심은 언제, 어떤 단위로 번역하느냐입니다. 소스 코드 전체를 한꺼번에 기계어로 바꾸는 방식이 컴파일러라면 코드를 한 줄씩 읽어가며 즉시 실행하는 방식이 인터프리터입니다. 마치 두꺼운 원고를 미리 번역해 책을 내는 번역가와 연설자의 말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통역사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컴파일러는 소스 코드 전체를 분석하여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실행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컴파일이라고 부르죠. 한번 번역이 완료되면 컴퓨터는 별도의 통역 없이 실행 파일만 읽으면 되기 때문에 구동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컴파일 언어인 C, 자버 등은 시스템 성능이 중요한 게임 엔진이나 운영체제 개발에 주로 쓰입니다. 실행 시점에 번역 오버헤드가 없으므로 CPU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성능이 최우선이라면 컴파일러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코드를 단 한 줄만 수정해도 프로그램 전체를 다시 컴파일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이 컴파일 시간이 수십 분에서 수시간까지 걸리기도 하죠. 개발자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며 하드웨어 의존성이 높아 다른 OS 환경으로 옮길 때 재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터프리터는 번역과 실행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별도의 실행 파일을 만들지 않고 소스 코드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줄씩 읽으며 즉석에서 기계어로 바꿔 실행합니다. 파이썬, 자버스크립트, 루비 등이 대표적인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인터프리터의 최대 강점은 유연함입니다. 코드를 수정하고 저장하는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디버깅이 매우 간편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도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어 동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죠. 입문자가 배우기 쉽고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어떨까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매번 번역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미리 번역된 컴파일 언어에 비하면 실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작업에서는 이 속도 차이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컴파일러는 번역 시간은 길지만 실행이 빠르고 전체를 번역합니다. 인터프리터는 번역 시간 없이 즉시 실행되지만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한 줄씩 처리합니다. 시험에서는 이 두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이 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 확실히 정리되셨나요? 기술적 원리를 이해하면 자격증 시험 문제는 물론 실전 개발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자격증은 여러분의 합격과 성장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래밍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대한 흐름, 바로 객체 지향 OOP입니다. 단순히 코드를 나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현실 세계의 사물을 모델링하여 효율적이고 관리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쌤과 함께 객체 지향의 4대 핵심 원칙을 정복해 보겠습니다. 객체 지향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 다형성, 추상화, 그리고 동적 바인딩입니다. 이 4가지만 완벽히 이해해도 여러분은 현대 프로그래밍의 절반을 마스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026년 개정시험에서도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죠.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기둥은 상속 인헤리턴스입니다. 부모 클래스가 가진 특성과 기능을 자식 클래스가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죠. 새롭게 코드를 짤 필요 없이 기존에 검증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상속을 이용하면 프로그램의 구조가 계층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부모 클래스를 만들면 이를 상속받은 전기차나 트럭은 자동차의 기본 기능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개발 시간은 줄어들고 코드의 일관성은 높아지는 마법. 그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다형성 판리모피점입니다. 똑같은 이름의 명령을 내려도 객체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찢어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개는 멍멍, 고양이는 야옹하고 반응하는 것과 같죠. 이를 통해 코드의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형성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메소드 오버라이딩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능을 자식 클래스의 특성에 맞게 새로 정의하는 것이죠. 시험 문제에서는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가 자식 객체를 가리킬 때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는지를 묻는 유형이 자주 출제되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추상화 애브스트랙션입니다. 복잡한 현실 세계의 사물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적인 특징만을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자동차의 내부 엔진 구조는 몰라도 핸들과 페달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죠. 추상화는 복잡한 시스템을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 구현은 숨기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 인터페이스만 노출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고 유지보수를 쉽게 만듭니다.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가 바로 이 추상화를 구현하는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동적 바인딩 다이내믹 바인딩입니다. 컴파일 시점이 아닌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되는 시점 RUNTIME에 호출될 메소드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다형성을 실제로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죠. 실행되는 객체의 실제 타입에 맞춰 가장 적절한 동작을 찾아냅니다. 오늘 배운 상속, 다형성, 추상화, 동적 바인딩. 이 4대 천왕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객체 지향의 전문가입니다. 개념이 생소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시청하며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끝까지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진정한 강력함은 단순히 문법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잘 만들어진 도구 상자, 즉 표준 라이브러리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느냐가 실력을 결정하죠. 오늘은 자격증 시험에 단골로 등장하는 자버와 파이썬의 핵심, 라이브러리와 필수 메소드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자버 개발의 시작과 끝은 자버, 랭 패키지에 있습니다. 별도의 인풋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이 패키지에는 모든 객체의 조상인 아브젝트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죠. 객체의 정보를 문자열로 반환하는 toString, 두 객체의 논리적 동등성을 비교하는 equals는 실기시험 코드 해석의 필수 키워드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스트링 클래스를 살펴볼까요? 문자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length, 특정 위치의 문자를 추출하는 CHARAT, 그리고 문자열을 자르는 SUBSTRING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놓치면 오답으로 직행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준 입출력을 담당하는 시스템, out, PRINTLN 외에도 현재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구하는 CURRENTTIMEMILLIS나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는 exit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또한 매스 클래스의 절대값 ABS, 제곱근 SQRT, 그리고 0과 1 사이의 난수를 생성하는 랜덤 메소드는 계산 문제의 핵심 도구들입니다. 기본 자료형을 객체로 다뤄야 할 때 사용하는 래퍼 클래스도 중요합니다. 특히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인터저, PARSEINT나 더블, PARSEDOUBL은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손님입니다. 이제 파이썬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마주할 친구는 랜덤 모듈입니다. 정수 범위 내의 난수를 생성하는 RANDINT와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하는 초이스, 그리고 전체 리스트의 순서를 섞어버리는 셔플은 시뮬레이션.
관련 문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복잡한 수식도 매스 모듈 하나면 충분합니다. 올림을 처리하는 CEIL, 내림의 플로, 그리고 팩토리얼 계산을 돕는 FACTORIAL은 알고리즘 효율성을 묻는 문제에 자주 응용됩니다. 자버의 매스와 비슷하지만 호출 방식이 매스, 파이처럼 모듈명을 명시한다는 점이 차이점이죠. 전문가라면 두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꿰뚫어야 합니다. 자버의 매스, SQRT는 파이산의 매스, SQRT와 기능이 같고 자버의 매스, 랜덤은 파이산의 랜덤, 랜덤과 대응됩니다. 이렇게 매칭하며 공부하면 기억의 유효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암기 팁을 드릴까요? 메소드명은 대부분 그 기능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의 약자나 동사형입니다. SUBSTRING은 부분 문자열, SQRT는 스퀘어 루트의 약자임을 떠올리세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짧은 코드를 타이핑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는 프로그램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핵심 메소드들만 완벽히 숙지해도 필기와 실기, 시험의 난이도가 체감상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향한 도전을 모두의 자격증이 항상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강의도 놓치지 마세요. 시험 직전 무엇을 봐야 할지 고민된다면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지금부터 프로그래밍 기능사 필기 합격 핵심만 4분 압축 정리 들어갑니다. 신입 전체 전략 필기 합격 전략은 단순합니다. 넓게 공부하지 말고 출제되는 것만 반복하세요. 지금부터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 파트입니다. 반드시 나오는 3가지입니다. 변수 규칙, 자료형 형변환, 연산자와 차이. 정리합니다. 변수 숫자로 시작 불가, 자료형 큰 타입으로 변환, 연산자 대입 비교. 이 3개로 5문제 확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제어문입니다. 조건문과 반복문입니다. if문 조건이 참이면 실행, 포문 반복 횟수 계산, y문 조건이 거짓이 될 때 종료. 특히 반복문은 몇 번 실행되는지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수와 배열입니다. 함수 입력값과 리턴 확인, 배열 인덱스형부터 시작. 문제는 항상 실행 결과로 나옵니다. 흐름을 따라가면 해결됩니다. 네 번째, 객체 지향입니다. 핵심 4가지입니다. 클래스 설계도, 객체 실제 생성, 상속 기능 물려받기, 다형성 하나로 여러 기능, 추상화 핵심만 표현. 이건 그대로 암기입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DB 특징 4가지 반드시 암기, 실시간 접근, 동시 공유, 내용 기반 참조, 계속적인 변화, 키 개념도 중요합니다. 기본 키 중복 불가, 외래키 다른 테이블 참조. 여섯 번째, SQL입니다. 이 4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SELECT 조회, WHERE 조건, ORDER BY 정렬, GROUP BY 그룹. 이것만 알면 최소 3문제 맞습니다. 일곱 번째, OS와 네트워크입니다. OS 프로세스, 스케줄링, 교착 상태, 네트워크 OSI 7계층, TCP/IP. 여기는 깊게 보다. 개념 구분이 중요합니다. 시험 팁입니다. 1. 모르는 문제는 바로 넘기기. 2.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3. 헷갈리는 문제는 표시 후 재확인. 시간 관리가 합격을 좌우합니다. 합격 핵심 다시 정리합니다. 프로그래밍 3개, 제어문, 함수 배열, OOP, DB, SQL, OS 네트워크. 이 흐름대로만 공부하면 합격 가능합니다. 이 영상까지 왔다면 이미 합격권입니다. 지금 바로 문제 풀고 실전 감각을 잡으세요. 합격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